안녕하세요. 우리 삶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 오늘은 사랑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게 뭘까? 또 상대방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사랑이나 관계 이런 건 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그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뭘지, 또 좋은 관계를 만드는 요소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나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보통 사랑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막 설레는 감정, 아니면 뭐 강한 끌림. 네네. 근데 자료들을 쭉 보니까 그게 다는 아니라고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호감이나 뭐랄까 잠깐 타오르는 그런 감정과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아, 진정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꾸준한 친절함,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인내심, 또 때로는 상대를 위해 기꺼이 나를 좀 내려놓는 그런 희생적인 태도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희생적인 태도요. 네. 흥미로운 건 내가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큼이나 상대방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 하나만으로 관계를 결정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는 느낌에만 너무 집중하면 네. 관계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놓칠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서로 깊이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일방적인 게 아니라요. 그렇군요. 그러면 관계 초반에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 있잖아요. 뭐 케미가 좋다, 코드가 맞는다, 아니면 뭐 깊은 연결감을 느꼈다. 이게 다 좀 다른 건가요? 가끔 섞어 쓰는 것 같기도 한데. 아,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은근히 헷갈리거든요. 보통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세 가지요? 네. 첫 번째가 깊은 연결감, 커넥션이라고 하죠. 이건 뭐랄까 정말 영혼이 통하는 느낌? 그런 거예요. 사실 굉장히 드물다고 하고요. 아, 드물군요. 네, 만나는 순간에 아주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특징은 서로에게 뭔가 꾸미지 않고 그냥 내 몸속 그대로 있어도 아주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라고 해요. 와, 진짜 만나기 어려운 그런 특별한 경험이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케미.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렘, 스파크 같은 거예요. 아하, 네, 주로 좀 외적인 모습이나 분위기, 거기서 오는 매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여러 사람한테 동시에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연결감보다는 좀 더 흔하게 느낄 수 있는?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조화 또는 궁합, 컴패티빌리티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두 사람이 장기적으로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아, 오래 갈 수 있는 능력. 네. 근데 이건 뭐 타고났다기보다는 서로 맞춰가고 또 살면서 생기는 어려움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길러지는 측면이 훨씬 크다고 봐요. 그래서 단순히 뭐 스펙이나 조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죠. 와, 깊은 연결감, 케미, 조화. 이게 각각 역할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네요. 들어보니까 결국 이런 관계를 잘 맺으려면 상대를 아는 것 못지않게 나 자신을 잘 아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네요. 바로 그거예요. 정확합니다.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걸 명확하게 알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단단한 토대가 마련되는 거죠. 네. 많은 분석들이 지적하는 게 관계에서 상대방한테 잘 보이려고 혹은 뭐 갈등을 피하려고 진짜 내 모습을 숨기잖아요. 네, 그럴 때 있죠. 근데 그건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뭐랄까 확 변한다기보다는 원래 자기 모습이 어떤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아, 변하는 게 아니라 원래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나 자신에게 좀 솔직해지는 연습,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연습 중요하네요. 근데요,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는 원래 어려운 거야.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정말 맞는 사람이면 물 흐르듯 쉬워야 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것도 참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이죠. 사실 둘 다 일리가 있어요. 둘 다요. 네, 과거의 어떤 상처나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걸 외면하지 않고 서로 소통하고 또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그 의지예요. 많은 의견들이 말하는 게 진정으로 좀 연결된 관계라면 그 노력이 마냥 고통스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한쪽만 애쓰는 느낌이 아니라. 아, 함께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렇죠. 서로의 다른 점을 그냥 인정하고 거기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갈까?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계속 힘들 때가 있잖아요. 노력하는데도 계속 부딪히고. 그러면 언제까지 노력해야 할지, 어느 시점에서 이건 좀 아닌가 하고 돌아봐야 할지 그 판단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지점이죠. 여러 조언들을 종합해보면 만약에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거나 아예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 네, 아니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거나 그럴 때는 관계를 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의 직감을 믿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고요.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헤어짐이 실패가 아니다. 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별 후에는 반드시 자신을 잘 돌보고 치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오늘 사랑과 관계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각도에서 깊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듣다 보니까 결국 좋은 관계라는 건 단순히 상대를 잘 이해하는 걸 넘어서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어떤 수용,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정확한 말씀이세요. 내가 나를 더 잘 알고 사랑할수록 다른 사람과도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잠시 시간을 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좋은 질문이네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에 또 다른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